자, 해봅시다. 1번부터. 자, 3차 방정식 이 친구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대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친구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허근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3차 방정식인 거니까 실근 먼저 구해봐야겠죠. 이거 누구 집어넣어서 0 되는지를 관찰해보면 1을 집어넣으면 기가 막히게 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합니다. 1이 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1 넣으면 1 넣으면 1 넣으면 1 넣으면 2 넣으면 4 넣으면 4 넣으면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여기다 1이라고 쓰고 2라고 썼네. 여기 20. 어떻게? 땡큐. 이거죠?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니까 실근이 누구예요? x가 1인 게 실근인 거고, 이 친구가 0이 되는 게 허근이겠죠? 그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의 허근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허근의 곱은 4인 걸 근각계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인정합니까? 그럼 이 친구 봤더니 전기하면은 차 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 갖다가 푹 집어넣으면 정답이 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들 더해서 1만 더하면 되겠죠? 근데 저게 허근이에요? 실근 아니에요? 이 친구요? 4분의 D 써볼까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작죠? 허근이 두 개 나옵니다. 안 됩니다. 네. 허근이에요.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그랬어요. 자, 넥스트. 2번. 자, 4차 방정식이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누가 봐도 나를 치환해줘라는 게 보이죠? 누가 봐도 맛있겠다. 누가 봐. 자, 이 친구를 A라고 치환을 해달라고 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5가 0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7, 5, 35 마이너스는 이렇게 위에다 주면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친구 마이너스 7과 A라고 하는 친구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A가 지금 X제곱 플러스 4X인 거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두 개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근해 공식을 해보면 다 풀리겠지.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과 서로 다른 모든 허근의 곱, 실근의 곱이랑 허근의 곱 비교해보면 이 친구가 실근이고 얘가 허근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 판별식 D 써보면 0보다 크고요. 4분의 D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큰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한눈에 보는 법은 뭐냐면 여기가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면 닥치고 양수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닥치고 양수예요. 그죠? 얘는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얘랑 얘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근이 두 개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정합니까? 이해돼요? 이 친구는 판별식 D를 써보면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허근이고 얘가 실근이겠죠? 근데 실근의 곱이랑 허근의 곱, 실근의 곱 몇이에요? 마이너스 7이고요. 허근의 곱은 몇이에요? 5잖아요. 그죠? 허근의 곱에서 실근의 곱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12가 되는 겁니다. 쉽죠? 인정해요. 근을 구하지 말고 근계관을 통해서 곱을 구하라, 합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근과계의 관계를 항상 이용을 해달라. 우리 방정식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방정식을 바라보는 네 가지 마음가짐. 아니요. 그 인수분해 방법 말고요. 방정식을 바라보는 첫 번째. 자, 방정식을 바라보는 네 가지 마음가짐. 때린다고요? 죽여버린다. 자, 1번. 조진다. 이렇게 1번은 근을 구하라 라는 말이 없으면 구하지 않아요. 방정식은 그냥 근을 구하라, 근을 구해줘 라는 말이 없으면 근을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 뭐냐면 근은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저렇게 알파와 베타 또는 뭐 감마와 델타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가정하고 풉니다. 세 번째 가정하고 푼 근과
방정식에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개수가 있을 거니까 근궤관을 이용하자. 이게 세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네 번째 마음가짐은 근을 알면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라는 게 네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즉 식의 작성이죠. 식의 작성.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그냥 계속 달고 살아야 돼요. 고등학교 내내 달고 살아야 됩니다. 방정식인 것 같아. 그럼 그 방정식의 근을 가정하고 구하란 말이 없으면 구하지는 않아야 되고 가정하고 그 가정된 근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고 근을 알았으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식을 작성,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자, 3번 보면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가정돼 있잖아요. 이미 애초에 문제에서 오메가라 하자 가정해놨죠. 그래서 이 친구의 쌤이 어제 얘기했던 거네요. 저렇게 거듭제곱의 합이 나올 수 있다고, 그죠? 저 친구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얘가 실근인 거고 우리가 허근은 이 친구란 말이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걸 알 수가 있고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참인 거니까. 그러면 너네가 잘 봐봐요. 이 친구 3개 더해도 0이고요. 얘가 다시 1이에요. 오메가 4제곱은 다시 오메가일 거 아니에요. 오메가 5제곱도 오메가 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0, 0, 0, 0 계속 0, 0, 0, 0 되는 거예요. 더하면. 인정해요? 그럼 맨 뒤에서부터 3개씩 더해도 0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3개 끊어서 더해도 0이에요. 어떻게 3개씩 끊어서 더하는지 다 0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부터 더한다고 했죠. 뒤에서부터 싹 더하면은 25를 3으로 나눠주면 8, 3, 24 돼서 나머지가 1이죠. 그럼 맨 앞에 거 하나가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 1부터 출발하면 25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항이 총 2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간단하죠. 이해됐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쉽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뭐 개수를 조금씩 바꾸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다른 친구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자, 4번. 4번도 그래 이거 봐봐요.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다시 써봐야 된다 이거예요. 넘기면 살랄랄라 넘기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얘가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잖아요. 그때 허근은 알파라고 가정되어 있으니까 알파라고 쓰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인 거고 대입을 하면 그 다음에 근과계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 바도 우리가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쓰고 나서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알파 제곱이 관계가 필요해. 그럼 얘 넘겨가지고 관계를 좀 찾아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뭐냐면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관찰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항이 2개씩 있는 건데 지금 항이 2개씩 있잖아요. 2개씩 그죠? 항이 지금 2개씩 있잖아요. 2개씩 있으면 조금 관찰을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좋냐면 얘네들이 인수분 얘가 지금 그러면 통분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이 친구를 항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그게 더 빠를까를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를 넘겼을 때 얘가 보이면 항을 하나씩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보이죠, 그죠? 물론 이 친구에서도 알파바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 플러스 1은 0인 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알 수 있으니까 결례근도 얘네들 넘기면 이 친구가 알파바의 제곱인 걸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약분되는 친구는 아니어서 그죠? 보이지는 않죠? 인정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약분이 깔끔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면 이게 넘겨가지고 얘가 보이면 그렇게 적용을 시켜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지. 그지?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구나.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하냐? 무식하면 용감하다. 통분해보면 됩니다. 통분해보면 알파 플러스 1과 알파바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슥슥 곱해서 더할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겠죠. 똑같이 합차니까. 인정합니까?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얘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거잖아요. 인정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지 않았어요? 얘는 지금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전개를 하면 이 위에 있는 친구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우리 이 친구는 이거 근각에서 관계 구해놓은 걸로 곱셈 공식 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알파바니까 얘를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1, 얘도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인정해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3이구나. 분자는. 분모는 얘가 1이고 얘가 1인 거니까 그냥 3이구나. 그래서 답이 누군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천천히 해보면 이것도 근각에서의 관계만 요 친구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근계감만 작성할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요게 제일 메인 핵심이에요. 오메가의 문제는. 오메가는 무조건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메가 문제는. 이런 걸 오메가 문제라고 불러요. 이 친구 오메가라고 가정되어 있으니까 보통. 넘어갑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풀이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연립방정식이거든요.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2차 연립방정식은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보면 2차잖아요. 눈에 보이세요? 2차인 거. 근데 딱 봐서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 친구가. x를 묶으면 x-2y죠. 여러분 눈이 흐린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흐린 겁니다. 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0이거나 x가 2y면 되는 거죠. 인정합니까? x가 0인 거면 여기다가 이제 0, 0, 0, 님끼리 0, 0 집어넣으면 y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정합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x가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알파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예 생략하자 이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가 0인 건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x가 2y겠네요. 여기다 2y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4y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5y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이 친구가 y 제곱이 나오겠네요. y 제곱이 지금 9인 거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우리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을 선택해줘야 x도 6이라는 양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다. x가 지금 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잘 따라왔나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대입해서 그냥 방정식 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물론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인정해요?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그렇잖아요. 만약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 근을 xy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칭식인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이거는 대입해서 그들 찾아주는 문제였다. 그 다음 6번. 마찬가지로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저 친구 두 개가 해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얘도 1차, 2차 저렇게 있네요. 그죠? 그럼 대입하겠죠. y는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가 표 하고 집어넣으면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그 다음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16는 k가 돼요. 그럼 이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k 플러스 16이 0이거든요. 근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오직 한 쌍의 해를 당연히 판별식이 떠올라야죠.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4분의 d 쓸 수 있게끔 짝수로 나왔네요.
B'의 제곱 6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이 0이어야 중근을 가지니까 K 값은 4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간단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한 쌍. 그죠? 그래서 중근.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흐름이 돼야 돼요. 이야기의 흐름이. 이게 사실 외워져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나오는 게. 환상? 중근? 판별식 0.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어요? 자, 다음 7번. 자, 부등식이 블라블라블라 있습니다. 이 친구의 해가 구해줘. 해를 구해줘.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좀 가볍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풀면 조금 깔끔하냐면 요 친구 따로 원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따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3x를 양변에다가 싹 빼볼게요. 그럼 뭐예요? 2x 몇이요? 2x 마이너스 8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여기도 3x 플러스 7인 거죠? 인정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뻐지죠. 얘는 그러면은 2x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는 누구예요?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답이 5번. 어때요? 참 쉽죠? 안 어렵죠? 린정? 넘어갑니다. 8번. 자, 4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 마이너스 7이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a보다 작은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8개래요. 정수의 개수가 8개 이런 문제가 진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일단 수직선을 그려서 어떻게 표시를 하면 이 친구가 되는지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풀었던 거죠. 그죠? 중학교 때도 뭐 자연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찾았었잖아요. 그죠? 부등식 풀 때. 그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이 식으로 넘기면은 4x가 마이너스 8보다 큰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넘기면 3x가 a 플러스 7보다 작은 거니까 x는 3분의 a 플러스 7보다 작겠죠. 인정합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예요? 8개가 되게끔 조지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 6이죠? 그럼 여긴 7이겠죠? 이렇게 돼야지 딱 8개죠? 인정합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너보다는 커야 되죠.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작거나 같아도 되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도 7은 포함하지 않잖아요? 아니, 끝이에요. 3 곱하면 18이 a 플러스 7보다 그 다음에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을 빼주면 14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11보다 크다. 그래서 a의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12, 13, 14까지 더해주면 너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39가 정답입니다. 하하! 됐나요? 넘어가요. 요 깨 같은 계산법. 그죠? 넘어갑니다. 그냥 더 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있는 건 어떻게 풀어진다고 그랬죠? 크면은 양쪽으로 벌어진다고 했고 작으면은 작은 사이라고 했죠.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크니까 벌어지면 되는 거죠. 누가? 2x-5가 7보다는 크고 큰 작작이었어요. 작은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된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벌어진다.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됐나요? 그럼 이쪽 넘기면 2x가 12보다 큰 거여서 x는 6보다 큰 거 또는 그 다음 이 친구 넘어가면 2x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1번 답이 쉽죠? 2번은 누구예요?
2번을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볼까요? 두 가지 어제 했던 것처럼 정석풀이를 먼저 해볼게요. 정석풀이. 자, 2번은 어떻게 나뉘어줘요? 수직선으로 샤랄랄라 얘가 0 되는 친구가 얘가 0 되는 친구가 각각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요.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x 마이너스 3 그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지 계산해보면은 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5가 1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아니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 경우는 없다는 뜻이죠. 해가.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는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얘는 아직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x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이 범위 안에서 넣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3까지는 안 되네. 3까지만 될 수 있겠죠. 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세 번째 범위는 x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면은 x가 저렇게 싹싹 사라지고 5가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이게 항상 참이죠. 따라서 여기서 쭉 이어서 쓰면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돼요? 이게 정석이고요. 야매로 푸는 건 야매가 아니에요, 친구들. 이거를 약간 절대값의 정의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의 거리에서 3에서부터의 거리를 뺐대요. 인정합니까? 3에서부터의 거리를 뺐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1보다 커야 된대요. 거리에서 뺀 게. 인정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요 동네는 될 수가 없어요. 너랑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면 음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정해요? 그러면 요 거리에서 요 거리를 뺐을 때 1이 되려면 얘가 이미 거리가 5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딱 1이 되지 않아요? 그러네. 그 다음에 요 거리에서 요 거리를 뺀 게 1이려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뺀 게 1이려면 애초에 요 거리가 5고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 항상 참이겠죠. 애초에 거리의 차가 5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이쪽 동네는. 인정해요? 따라서 그냥 요 친구 3만 여기서 3 가면 몇이에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 짜잔. 겐지오. 뭐 겐지오요? 신지오요? 심장을 받쳐서 하세요. 아시겠죠? 콩팥을 받치세요, 그러면. 콩팥을 맞춰라! 야! 가져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부등식 저 친구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걸 풀어주려고는 양쪽에 사이에 있게끔 쓰면 되겠죠? 사이에 있게끔 쓰면 되는 거잖아요. 3x-2라고 하는 값을 사이에 있게끔 쓰면 돼요. 어디다가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끝이에요.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요.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아까 이 수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3x를 먼저 하는 게 좀 빠르다고 했죠? 마이너스 3x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 이 친구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죠. 요거 먼저 해주면 4x가 누구보다 커요? 마이너스 4보다 큰 건가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요. 이 친구 해주면 2x가 누구보다 작아요? 8보다 작은 건가요? 그럼 x는 4보다 작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답이어서 정수 x의 개수는 손가락으로 세지 마시고 너에서 더 뺀 다음에 빼기 1이죠. 왜? 등호 없으니까. 정답은 4. 손가락으로 세는 게 빨라요 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0, 1, 2, 3, 4개. 졸라 빠르네. 오케이.
쉽죠? 과정을 알면 쉬워요. 과정을 알면 모르면 못 풀어요, 친구들. 절대값 푸는 방법도 알아야지 풀지. 내장을 모르면 못 풀지. 어떻게 풀어요? 이게 해를 항상 작으라고 네, 실수 전체. 실수 전체라고 써야 되죠.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얘가 참인지 거짓인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x의 구간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 전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얘는 이제 4, 3, 12, 마이너스는 4에다 주면 크니까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큰, 작 쓰면 돼요. 큰 근이 4잖아요?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큰, 작. 쉽죠? 원래 방정식의 근이 이게 는 0이라고 했으면 근이 4 또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큰, 작. 너무 쉽잖아요. 이 친구는 누구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거니까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말이 안 써 있잖아요? x의 근이 저렇게 안 써 있으면 보통 문제는 실수 조건이에요. x의 조건이 저렇게 원래는 적혀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냐면 허수도 배웠기 때문에 x가 허수일 수 있잖아요. 근데 허수는 크기 비교가 돼요. 그래서 부동호를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조건식에서 실수라는 말이 없어도 x는 실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 0인 순간밖에 없겠죠.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해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부등식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근이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근데 판별식 D를 써보면 4번인 D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작죠. 근이 없어요. 붕 떠 있는 거예요. 그죠? 만나는 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X축과 만나는 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붕 떠 있다면 항상 0보다는 크죠. 그래프가 항상 0보다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0보다 커요? 크죠? 다 크죠? 그죠? 그 모든 실수라고 쓰는 거예요. 모든 실수. 됐나요? 따라왔나요?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방향 바꿔도 돼요. 너네가 편한 건 아래로 불러오기 편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방향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그러면 4번에 써볼까요? 그럼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작죠. 인정합니까? 그럼 이 친구는 아래로 블록인데 붕 떠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0보다 크죠. 따라서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물론 이 자체에서 위로 블록으로 해도 돼요. 위로 블록이어도 0보다 작은 친구가 지금 졸라 많은 거지. 0보다 큰 친구는 없잖아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는 없잖아요. 해가 없죠. 똑같아요. 그렇게 바라봐도 돼요.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뭐야, 이건 언제 묻었지? 목이 아파. 팔이 말고 목이 아파.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오케이. 자,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풀 수 있는 건 다 한번 해봅시다. 얘는 지금 4x가 지금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하나 얻었고요. 이 친구는 5, 4, 20, 마이너스는 5에다 주면 되겠죠? 작으니까 사이겠죠? 작은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저 친구는 마이너스 4와 5 사이에 있는 이런 근인 거예요. 이러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해가 이 부분이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같고 5보다 작기 때문에 너에서 너가 빼주면 정답은 7개인 걸 알 수가 있겠다. 이것도 손가락으로 세지 마시고 등호 하나밖에 없으면 빼면 되죠. 됐나요? 넘어가요.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술형 연습장. 오늘 생각보다 문제 풀이가 빠른데요, 그죠?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 고난도가 좀 치는 문제인가요? 이게 좀 치러 가봅시다. 아직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자, 봅시다. 친구. 절대값이 있으니까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사이에 있어요, 벌어져요? 작은 거니까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어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하나 찾은 거고요. 이 친구는요. 3, 2, 마이너스 3에다 주면 얘도 작으니까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3 사이에 있는데 마이너스 8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등호가 있죠? 따라서 이 친구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때 x의 개수는 똑같이 4개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뭐요? 아니에요. 그 옆에 거예요. 연습장. 첫 번째 거. 예제. 예제였어요. 예제. 이렇게. 그 다음 1번. 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저 블라블라블라가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요.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2개다? 그 말은 즉 무조건 한 근은 중근이란 소리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두 근 중에 한 근은 무조건 중근이란 소리 아니에요? 인정하셨어요? 오 마이 갓김치.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0 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1 넣으면 0이 되나요? 개이득. 1 넣으면 0 될 것 같아요. 봐봐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3a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4. 1 넣으면 기가 막히게 0 되게 문제가 나왔네요. 1 넣으면 0. 그거 시도를 해봐야 돼요. 뭘 넣어서 주집제법 해본다고 그랬죠? 인수 정리하는 방법?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맞아요? 틀렸죠? 상수항의 약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아니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 친구를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써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약수는 둘 다 1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0 되는 게 있잖아요. 땡큐 하고 하면 돼요. 오케이 말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궁금하지 마시라. 방법을 알려주신 거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2a, 마이너스 4, 그럼 2a, 마이너스 3.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근 말고 실근 중요하고 허근 하나 있어야 돼. 허근은 하나가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실수 a잖아요. 실수 개수, 허수 켤레근. 허근이 나온 순간 켤레근이 있어서 2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얘가 0인 거죠. 인정합니까? 돼요? 이렇게 딱 써주면 얘가 실근이잖아요. 0 되는 거. 그럼 x가 1인 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근일 수 있죠. 판별식 뒤를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8a 플러스 16이 0인 거라 얘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어서 a가 4면 되겠네요. 정답은 a가 4죠. 틀렸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4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중근이 됐어요. 애가 4를 집어넣으면 무슨 중근을 가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어서 2라는 중근을 갖죠. 그럼 쌤 맞잖아요. 그건 2개. 근데 어떤 판단도 하셔야 되냐면 요 1이라는 근을 얘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인정해요? 이 자체가 중근일 수 있지만 이 1이라는 근을 너가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1-a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3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럼 a가 3이면은 얘가 6이어서 2죠? 그럼 여기가 2, 1 마이너스에서 1이 중근, 2가 근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해돼요? 돼요? 따라서 2개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개의 a를 모두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7이 되는 겁니다.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고 1차랑 2차의 인수분해가 됐으니 그럼 우리가 중근을 가지려면 2차식에서 당연히 그냥 다이렉트 한 변씩 뒤써가지고 중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앞에서 나온 근을 얘가 그대로 갖고 있어서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돼요? 재밌죠? 이제 조금 재밌죠? 재밌었다, 그지? 재밌어.
이건 뭔데 자꾸 안 줄까요? 그죠? 중요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마음가짐. 방정식을 바라보는 자그마치 마음가짐, 마음가짐. 태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그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럼 분명히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미지수라면 그 미지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낚시를 내요. 애들이 그냥 무조건 닥치고 보자마자 개이득 판별식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미지수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경우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2차 부등식이면 이 앞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친구를 꼭 생각하시라. 근데 이거는 그냥 2차 부등식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 그냥 다이렉트 조져도 되겠죠, 그죠? 얘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인정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짝수라서 4분의 D 써도 돼요. 아싸, 짝수 공식 4분의 D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플러스 K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전개해서 K제곱 마이너스 2K인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일 거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3이 6 마이너스는 3에다 주면 얘는 사이에 있겠죠. 작으니까 작은 사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정답이 되겠다. 정수 몇 개? 더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6개가 답이다. 됐나요? 6개라고 했지만 머릿속으로 세고 있죠. 마이너스 2가 6개 맞네. 오씨 이러고 있었죠? 네, 너희들 머릿속을 모를 줄 알아요? 몇 개라고 직접 했지만 굳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머릿속으로 세가지고 진짜 6개네? 이러고 있지. 발깔까지 이용하는 건가요? 10개 넘어가면? 옆 사람 거 빌려요. 손 좀 빌려줘. 시험 때. 길이가 64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두 정삼각형 A랑 B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정삼각형 A, B의 넓이의 합이 너래요. 그럼 이 정삼각형을 만드세요, 그냥. 이 두 정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합이 64인 거니까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4X 플러스 Y가 64인 거죠. 철사의 길이의 합이 64인 거니까. 인정합니까? 얘가 4X 거고 얘가 4Y일 거니까 둘이 더하면은 X 플러스 Y가 그러면 결국에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인정해요?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은 넓이는 그냥 X제곱이고 넓이도 Y제곱 아니에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누군 거예요? 130인 거잖아요. 이렇게 알려준 거죠. 인정합니까? 잘 따라왔나요? 됐어요? 그럼 딱 봐도 9랑 7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정도 연립방식은 이제 딱 보면 9랑 7인 걸 딱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제공을 하냐? 그래서 뭐 아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대입해서 푸는데 얘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한번 볼게요. 됐나요?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제곱하면 256이죠? 이제 256 여기다 넘겨서 빼주면 2xy가 126이에요. 그럼 xy가 63이거든요? 인정해요? 합이 16이고 곱이 63인 거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3은 0의 근이 x랑 y라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칭식이라고 불렀죠. 이 xy 합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합곱을 알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돼요? 따라서 얘가 9, 7에 63하고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9고 y가 7이면 되겠죠? 근데 큰 게 9, 작은 게 7. 따라서 둘레의 차이는 2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8이 되겠다. 이해됐나요? 그죠? 됐어요? 이게 만약 객관식으로 나오면 딱 보면 알죠? 하고 딱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뭐라고? 둘레의 길이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답을 2라고 쓰셨나요? 네, 문제를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친구들 둘레의 길이의 차이거든요. 둘레의 길이의 차이. 얘는 지금 4y고 4x인 거니까 y에서 x 뺀 다음에 4배 해줘야 돼요. Right? 졸에서 틀리면 엄청 시험 때 아쉬운 거예요. 진짜로. 이런 거 틀리면은 다 풀 줄 아는데 답을 이상하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세요, 제발.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난도 문제 볼까요? 자, 고난도 문제가 어렵대요. 얼마나 좀 치는 문제들이 나왔는지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보면은 x에 관한 3차 방정식도 블라블라블라가 있어요. 얘네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으니 가정되어 있으니 저 허근을 구하려면 2차 방정식으로 뭔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기 때문에 무조건 조립제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랑 2차로 쪼개는 거니까. 그래서 얘 지금 개수 보면은 1이고 얘는 상수항이 k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봤자 어차피 1,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k 그 중에 하나가 0이겠죠 뭐. 인정해요? 근데 1 넣으면 0이 안 되니까 k 넣어보는 거예요. k 넣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k 하면 딱 0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싸 1. 그 다음 0. x제곱의 개수는 없어요. 0이에요. 조제제법 할 줄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해놓고 조지자. 누구? k로. 1, k, k, k제곱. 1, k, 0. 끝. 아하, 오케이. 너라고 하는 저 친구는 x-k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제 지금 k의 실수기 때문에 얘가 실근인 거죠. 그죠? 그럼 x는 k라고 하는 실근이 나오는 거고 허근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알파라고 허근을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마이너스 k인 거고요. 근과계수의 관계 하면 됐습니까? 근계관을 이용하자. 알파랑 알파 바는 1이죠? 인정?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0보다 크대요. 얘가 0보다 크단 말은 k는 0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k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답이 뭐 3, 4, 5번을 선택하시면은 좀 속상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뭘 다 모르고 이제 여기까지만 써가지고 50% 확률을 1번 아니면 2번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친구를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로 곱셈 공식, 변형 공식 해보면 알파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바가 너잖아요. 인정해요? 이 친구 집어넣으면 돼요. 제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따라서 k 제곱이 1이어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음수여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됐다.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어렵죠?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좀 짜증나죠, 그죠? 어느 순간 수학이 아니고 영어가 됐어요, 그죠? 칠판에 영어밖에 안 써있고, 그죠? 약분 하면 숫자를 아니, 숫자는 있겠지, 수학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xy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블라블라블라 나왔는데 이 친구의 해중 x랑 y 값이 모두 실수인 해가 존재한대요. 즉 실근이 존재한답니다. x랑 y 둘 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인 거니까 1차, 2차니까 땡큐라고 얘기하고 대입하면 되겠죠. 땡큐 하고 대입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땡큐 하고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야. 풀이 방법이 좀 여러 개가 떠올라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뭘로 해줄까? 그러면은 봐봐요. 일단은 대입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혁신. 얘네 일단 더해도 2a가 없어지지 않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2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일단은. 근데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a의 범위를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xy에 대한 식을 이렇게 다 작성하면 a에 관한 관계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옳지 않죠. 그죠? x랑 y를 직접 구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어떻게 대입할까요? y를 넣을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인 거니까 갖다 표 하고 집어넣으면 2x 제곱 되겠죠?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가 0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 다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죠. 인정하나요? 그럼 이 친구가 모두 실수인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존재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실근이. 허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판별식이 필요하죠. 4분의 d 쓸 수 있게끔 짝수로 나왔으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넘기면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죠? 됐습니까? 인정해요? 그러면 a 3, 2 마이너스는 어디다가? 아래다가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작은 사이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요 범위에서 누굴 찾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죠? 최대 최소? 네?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로 쓰냐고요? 근 사이에 있다고요. 방금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한 건데. 네. 근이 마이너스 3, 2. 근 사이에 작은 게 있다고. 돼요?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2죠. 꼭지점 구하면 1,2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죠. 그럼 당연히 최대는 여기서, 최소는 여기서 같겠죠. 이해돼요? 됐어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최소값은 2부터.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8이겠죠. 네? 계산이 좀 빠르다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Q에서 P를 뺀 거의 최소값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거 최대값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 잘못됐네, 또.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잘못된 경우가 없다. 야, 이거.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잘못됐네요. 이거 이해됐어요? 요 A 값의 범위를 찾았기 때문에 A 값의 범위를 가지고 이 친구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구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구간의 길이의 최소값. 그죠? 그럼 어차피 저 친구는
뭐 계속 0일 수도 있어요. 얘 어차피 구간에 얘는 어차피 이런 부등호가 만족하려면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얘가 2여도 상관이 없죠. 그래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2여도. 뭐가 있는 A가 만약에 1이면 보면 안에 있잖아요. P랑 Q가 2가 돼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A가 1이면 얘가 2, 얘도 2, 얘도 2 만족하잖아요. 그죠? 최소값이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그거 우리 책 나오면 그런 게 있어요. 정오표. 어떻게 알았어요? 정오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EBS 수력 충전이 아니죠. EBS 올림푸스 공통수학 원 정오표라고 치면은 나올 겁니다. 공통수학 치는 이야기 2학기 거요. 네. 공통수학 3이 고등수학 1이 2학년 1학기 거. 2학년 거는 2학년 1학기 때 대수. 2학기 때 미적분. 3학년 때 확통. 을 하겠죠. 그래서 오빠한테 학년으로 쓰다고 왜 바꿔? 네? 오빠한테 학년으로 써. 아니에요. 2학년 때 배우는 게 수학 1. 이상하잖아요. 그죠? 3번. x에 관한 연립부동식 저 블라블라블라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개 이상 6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의 n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 친구도 그럼 마찬가지 얘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x-2가 n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x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n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 조금 이쁘게 쓰려면 2-n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이뻐요. 나중에 쓰다 보면 이렇게 쓸 거예요, 너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2에서 n만큼 작은 거랑 n만큼 큰 친구 요 사이에 있는 요 2n의 길이를 갖고 있는 친구의 부등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저 친구가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요 n이 움직이는 거죠, n. 요 n이 n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가 n이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고, 여기가 n이면 이게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2에서.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이 친구는 명확하죠. 6, 4, 24, 마이너스 6에다 주면 벌어지죠. 어떻게 벌어지나요? 큰 작작인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6보다는 크죠. 근데 우리 보면 0이 이쯤 있을 거라면 말이에요. 0이. 그죠? 2는 얘네 둘 더하면 나누기 2하면 1이죠. 딱 가운데가 1이고요. 2는 이쯤 있을 거예요. 2. 딱 가운데가 1이고. 인정합니까? 요 2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2에서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벌어지는 거죠. 인정합니까? 그럼 당연히 개수는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1개가 되겠죠. 1개. 처음으로 1개가 되겠죠. 1개 이상인 거잖아. 1개 이상. 인정해요? 잘 따라왔어요? 그러면 딱 여기 잘 생각해봐요. 1개 이상인 거니까 여기가 7이면 이렇게 되면 5씩 줄어든 건 이게 5 증가한 거니까 5 줄어주면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그럼 딱 하나죠. 하나. 인정해요? 이런 순간이 딱 하나죠. 그러면 일단 n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늘리면 얘가 하나 늘어나고 얘는 아직 안 늘어나죠. 그럼 몇 개? 2개. 그 다음부터 하나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도 하나 더 생기죠. 4개. 그 다음 하나 늘어나면 몇 개? 6개죠. 인정해요? 인정해요? 6개죠. 몇 개 늘어났어요? 7, 8, 9, 10. 10까지겠죠. 그래서 5, 6, 7, 8, 9, 10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몇? 15 곱하기 3 해주면 45가 답이다. 45? 아닌데. 네?
아, 이게 왜 10이에요? 오, 칸수니까 5, 6, 7, 8까지죠. 그래서 5, 6, 7, 8을 더하는 거니까 13 두 개 있으니까 26이죠. 정답. 이해됐나요? 이게 벌어지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늘어날지 고민을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늘어나다가 여기서 늘어나는 때는 두 개씩 늘어나는 거죠. 증가할 때.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늘려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